유명한은 자선 파티에 초대를 받고 한 저택에 왔습니다. 유명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네요. 사진작가, 야구선수, 점술가 등이 왔습니다. 이 저택은 입구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입구를 안내하는 건 한미라, 한헤라 쌍둥이 메이드입니다. 둘이 바꿔 불렀는데 모르셨죠? 그냥 컨트롤 CV 한 것 같습니다. 작가가 그리기 귀찮았나 보네요. 입구가 동관, 서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가 말하길 이 저택은 저주받은 가면의 저택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가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라인지 헤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짐은 본인이 정리할 테니 가면의 방에서 쉬라고 합니다. 가면의 방에 들어갔더니 아까 서관으로 간 사람들을 만납니다. 참고로 유명한 일행은 동관, 아까 나왔던 인물들은 서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인 이 가면의 방은 동관과 서관을 연결하는 방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면의 방에는 수많은 가면이 있습니다. 방에 있는 커튼을 열었더니 같은 모양의 가면들이 수십 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저택의 주인이 나타나서 그 가면들의 이름은 쇼브레 가면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가면들의 다른 이름은 저주받은 가면이라고 하네요. 이 가면을 만든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뒤 200개의 가면을 만들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면이 흩뿌려져 있어서 가면이 주인의 피를 빨아먹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가 만든 가면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넘어갔지만 가진 사람 모두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런 전설 따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포영화 보면 이런 거 안 믿는 애들이 제일 먼저 뒤지고 그래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납니다. 락가수라고 하네요. 사무실에 편지가 왔다고 가져왔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오늘 밤 저주받은 가면이 피를 부른다고 쓰여 있습니다. 불안해서 유명한이 신고하자 하니까 할머니는 그딴 거 안 믿는다며 거부합니다. 곧 뒤지겠네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사진작가가 이 집 주인 보고 왜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자선사업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20년 전에 자신의 여자 지인이 뺑소니를 내서 그 이후로 자선사업을 했다고 하네요. 사고를 낸 사람은 이 락가수의 어머니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이 남자를 이 집 주인이 받아줬다고 하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진작가의 아내가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식사 후 집주인은 유명한 탐정을 몰래 불러서 사진작가의 아내가 죽은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뭔가 걸린다고 하네요. 다들 놀고 있는데 미라 헤라 쌍둥이가 밤 12시가 되면 이 가면의 방문을 잠근다고 전합니다. 잠그면 동관과 서관은 왕래할 수 없다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뭐 쇼볼의 가면들이 장난칠 수도 있으니 방문을 꼭 잠그라고 합니다. 겁 존나 주네요. 밤이 되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받아보니 이상한 웃음과 함께 자신은 저주받은 가면의 사자라는 말을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고 하네요. 바로 나가서 가면의 방을 열려고 하는데 잠겨 있습니다. 코난과 미란이는 미라씨를 부르러 갑니다. 미라씨가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열어보니 쇼블에 가면 200개가 없습니다. 이윽고 집주인의 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 미라씨가 주인 방은 서관으로만 갈 수 있다고 서관에서 자고 있는 헤라씨를 깨운다고 합니다. 동관에서 자고 있던 락가수가 소란 때문에 시끄러워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후 서관이 열리고 집주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잠겨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시끄러워서 모였네요. 문이 잠겨있어서 문 위에 창문을 깨서 보니 방 안에 주인이 죽어있고 가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방 안을 보니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문은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 락가수가 저 문은 오래전에 막아놨다고 하네요. 결국 코난을 위로 보내서 방문을 열게끔 합니다. 근데 이게 코난 유니버스라서 가능한 겁니다. 어떤 미친 어른이 살해 현장에 8살을 혼자 들여보내서 문을 열게 합니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하나도 없는 코난 유니버스예요. 시체를 보니 목에 무언가를 찔린 것 같고 주변에 나의 저주가 이곳에 내리기를 이라는 쪽지도 남겨져 있습니다. 놀라는 쌍둥이 복사 붙여넣기 현장입니다. 경찰들이 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집주인은 최근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 자물쇠로 잠그고 수면제를 먹고 잔 것 같습니다. 들어올 만한 길을 찾는데 옆방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못으로 박혀있고 문 위 환기구는 좁으며 창문은 장식용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그리고 범인은 이렇게 완벽한 밀실로 만들고 왜 자살로 꾸미지 않았을까요? 흉기로 쓰인 칼을 보니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손잡이를 손으로 쥐면 피가 손잡이에 튈 리가 없는데 말이죠. 가면 중에도 피가 묻어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저주로 보이게끔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이런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난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코난이 그런 거라면 그런 겁니다. 조사 결과 외부 출입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부인 중에 범인이 있겠네요. 주인의 침실은 서관 계단으로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동관과 서관을 이어주는 통로가 잠겨져 있었으니 동관에서 자고 있던 유명한 일행 락가수, 한미라인지 한헤라인지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근데 코난 보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면 범인이 되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경찰은 모두를 모아서 알리바이를 들어봅니다. 현장을 발견했을 때 유일하게 안 온 사람의 알리바이를 들어보니 술 처마시고 뻗어서 자고 있었다고 하네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명한은 집주인이 본인에게 의뢰한 내용을 말하며 사진작가에게 주인과 아는 사이냐고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20년 전 사진작가의 아내가 락가수 어머니가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다고 하네요. 이거 코난 유니버스에선 사진작가가 락가수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살인 동기인데 용케 안 죽였네요. 점쟁이가 죽이면서 범인에게 피가 튀겼을 것이니 그것을 씻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며 현장에 안 왔던 안경녀를 돌려깝니다. 안경은 빡쳐서 점쟁이의 목걸이를 잡아당기다가 목걸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목걸이가 떨어지는 거로도 영감을 얻는 코난.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하라는 거랑 비슷한 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더 다이나믹하게 옌뱅하네요. 뭐 어거지로 알아내서 유명한을 잠재우고 사람들을 사건 현장의 옆방으로 모읍니다. 현장과 구조가 똑같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의 범인은 락가수입니다. 지금 들어온 옆방은 동강과 이어져 있다고 하네요. 일단 범인은 왜 완벽한 밀실을 만들고 자살로 보이게끔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문 먼저 풀겠습니다. 범인은 방에 들어오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살로 위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쇼브레 가면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일단 문 위의 환기구로 고무줄과 칼을 우선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200개의 가면을 차례대로 내리고 모든 가면이 침실로 들어가면 고무줄을 당겨줍니다. 이 가면들을 겹쳐주면 3m쯤 된다고 하네요. 침대와 환기구의 거리는 3m 근처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을 당기면 칼이 바로 피해자의 목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가면을 밀어 넣어주면 목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가면이 범행 현장처럼 흩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락가수는 동기를 자백합니다. 알고 보니 이 집 주인이 일으킨 뺑소니를 락가수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살로 위장해 죽였다고 합니다. 유명한에게 사건 의뢰를 한 건 사진작가가 뺑소니 당한 사람의 남편인 걸 몰라서였고요. 교통사고 유가족 자선행사도 돈을 모아서 뒷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은인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게 화가 나서 죽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상 저주받은 가면은 차갑게 웃는다였습니다.